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라는 어울려서는 안 될 두 단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출산율이 0.55명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값과 월세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 높고 경쟁은 끝없이 이어지다 보니 지난 1년 동안 무려 4만 5천 명이 서울을 떠났습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서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을 수도권 과밀화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어디일까요? 2024년 한국지역경영원 평가에서 228 시군구 가운데 종합 1위,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지수에서도 광역단체 1위, 각종 지표가 가리키는 도시, 바로 세종시입니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자살률이 가장 낮고 평균 연령 39.5세, 가장 젊은 도시이며 출산율도 전국 1위입니다. 2023년에는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넘어선 대한민국 유일의 시도이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이 도시를 특별하게 만드는 걸까요? 저는 오늘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특별자치시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 세종시를 가보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로 갑니다. 한 번도 안 가본 도시다 보니까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은 훨씬 더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고 멀리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버지 차를 훔쳐서 갈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세종시가 대중교통 중심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뭐 BRT라는 게 있는데 그걸 타면은 도시 한 바퀴를 도는데 뭐 어렵지 않게 쉽게 교통망이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자동차를 안 타고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대중교통 중심 도시라고 하긴 했는데 시외버스는 잘 안 돼 있나 봐요. 배차 가격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첫 번째 버스가 오전 8시에 한 대 있고 그 다음 버스가 오후 2시? 3시? 그 정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배차 간격이 한 6시간, 7시간인 거죠. 뭔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대중교통만으로 잘 여행을 할 수 있을지가 좀 미지수예요.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규모도 작고 좀 지은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저는 뭐 특별자치시라고 하길래 서울만큼은 아니더라도 규모가 꽤나 크고 신식일 줄 알았는데 딱히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부도 이게 답니다. 대합실이 이게 전부예요. 별로 크진 않죠. 그리고 제가 타고 온 버스도 여기 세종시만 오는 버스가 아니더라고요. 저기 경주랑 포항 가는데 경유하는 버스였어요. 애초에 세종시에 잘 오지를 않나 봐요. 시외버스마저도 저기 경상도 끝에 가는 버스인데 경유하는 곳으로 세종시를 오는 거 보면은 뭔가 외지에서 사람들이 시외버스 타고는 잘 오지 않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 배차 간격이 6시간, 7시간이 말이 안 되죠, 그죠? 세종시는 유독 상가들이 저 끝에서 이 끝처럼 성벽처럼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건 세종시가 처음 도시를 설계했을 때부터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상가를 길게 지은 거라고 합니다. 저기도 정류장 보이시나요? 저게 BRT 정류장인데 이 BRT 주변에 생활시설들을 전부 몰아 넣었대요. 그래서 상가도 도로 바로 옆에 길게 붙여 세우라는 규칙을 애초에 도로 만들 때부터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기도 편하고 도시가 통일된 모습으로 보이려고 하는 의도래요. 항상 규칙이 있는데 이런 상가 뒤에는 아파트를 저렇게 둔대요. 세종시는 모든 걸 걸어서 10분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지으면 도로, 상가, 아파트 한 줄로 다 걸어서 10분 안에 갈 수 있으니까 차가 없어도 대중교통만으로도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이 아파트는 좀 되게 밋밋하게 생겼어요. 창문도 쬐끄만하고 아파트라기보다는 어떤 무슨 우주연구센터? 그렇게 생겼네요. 얘도 그렇고 되게 밋밋해요, 색깔이. 특히나 이거는 모양이 더 밋밋하고, 또 이렇게 상가를 성벽처럼 쌓으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벽 같은 상가가 대로변에 소음이나 먼지를 막아준대요. 그러면 뒤에 있는 아파트는 비교적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뒤에 바로 엄청 높은 아파트도 있고 바로 옆에 시청도 있어서 이 상가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상가를 성벽처럼 막 우후죽순 세우다 보니까 뭐 뒤에 아파트 사는 사람도 너무 편해서 좋긴 한데 상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공실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세종시는 실제로 전국에서 상가 공실률이 제일 높대요. 이 영상에서 말하는 전국에서 가장 높다, 가장 낮다는 시도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밑에 시군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중에서 가장 높고 가장 낮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평택시, 신안군, 강남구 그런 시군구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특별자치시는 광역시랑 도를 같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 가장 공실률이 높대요. 근데 그냥 시군구를 다 합쳐도 아마 전국 최상위권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대체로 꽉 찬 모습입니다. 왜냐면 바로 앞에 시청이 있거든요. 시청인데 좀 모양이 특이하게 생겼어요. 생각보다는 규모가 작네요. 이거보다 훨씬 클 줄 알았는데, 아, 저 옆에 또 있구나. 옆에까지 오면은 이 정도 크기입니다. 오늘은 주말이라서 공무원 선생님들이 지나다니질 않네요. 이건 뭐지? 왜 머리에다 바주카를 들고 다니는 거지? 속도 단속 뭐 그런 건가?
여기 하나 더 있네. 와 근데 커트 비용이 엄청 저렴하네요. 11,000원? 만원? 다른 데서 하면은 2만원은 좋게 주거든요. 저렴해도 17,000원, 18,000원 그런데 여기는 유독 저기만 그런가? 커트가 엄청 저렴하네요. 세종시는 아파트 모양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들쭉날쭉이 심한 것 같아요. 쟤는 뒤에 있는 아파트인데도 층이 훨씬 낮네요. 앞에 있는 아파트보다 층이 절반밖에 안 돼요. 들쭉날쭉해요. 그리고 시청에서 좀 벗어나니까 상가들이 싹 다 비어있어요. 전부 공실입니다. 한 70%?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BRT 정류장 주변에 있는 상가들은 대체로 다 꽉 차 있거든요. 공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 동 같은 것도 BRT에 가까울수록 저렇게 먼 동보다 훨씬 비싸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이 동에 산다고 치면은 바로 앞에 뭐 편의점도 있고 파리바게뜨도 있고 BRT도 탈 수 있고 버스도 탈 수 있고. 파리바게뜨 얘기 나온 김에 오랜만에 소세지 빵 먹어야겠다. 와 요즘 빵 많이 비싸졌네요. 이거 손바닥보다 자그만한 소세지 빵이 3,200원. 그것도 엄청 작은 초코우유인데 1,600원. 이렇게 하면은 거의 5,000원입니다. 소세지 빵이 엄청 작아졌다. 옛날에는 내가 사 먹었던 건 넓적하고 좀 컸는데. 아니 파리바게뜨가 좀 비싼 편인가요? 제가 빵을 잘 안 사 먹어서 잘 몰라요. 소세지 빵은 다른 데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소세지 빵 중에 위에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밑에 약간 뭐 떡처럼 된 게 있거든요. 그게 아마 뚜레쥬르에서 팔았나? 그건 맛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가면 엄청 비싸졌겠죠? 빵은 무슨 페스츄리 빵 같은데 얇고 소세지는 그래도 다행히 두껍습니다. 나 빵도 좀 두꺼웠으면 좋겠는데. 아 그리고 세종시의 경찰청은 저렇게 상가 건물 안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만 지금 경찰청 청사가 없어서 그렇대요. 내년 2026년에는 다 완공해서 거길로 이사 갈 거라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여기서 업무를 본대요. 뭔가 좀 이질적이지 않나요? 이런 상가 건물 5층에 경찰청이 있다는 게. 이 상가 엘리베이터에서는 불량 청소년들이 침도 못 뱉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경찰청이 있는 맞은편에는 이제 한 5년 뒤 2031년에 법원이랑 그 검찰청 건물이 들어올 거래요. 근데 이제 검찰청이 없어진다고 했으니까 기소청이랑 수사청이 들어온다는 거겠죠. 여튼 뭐 2031년에 저 황량한 부지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런 상가들이 다 비어있어요. 아파트 사이의 상가들은 공인중개사, 편의점 그런 거 빼고는 장사를 다 안 합니다. 이것도 음식점을 했던 자리 같은데 안은 텅텅 비어있어요. 야 여기는 힐스테이트인데 정문 상가도 비어있구나. 엄청 비싼가 봐요. 임대료가 얼마인지 적혀있나? 뭐 가격은 당연히 안 적혀있습니다. 와 너무 심하다. 저기 건너편에 있는 상가들도 다 비어있어요. 여기도 다 비어있고 무슨 BRT 근처 빼고는 다 텅텅 비어있네. 여기 있는 금강 위의 다리를 건너야지 저기 정부청사랑 호수공원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와 근데 여기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다고는 했거든요. 근데 저 뭐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차단기가 있어요. 자전거 통행로 차단기가. 밤에는 못 지나가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 이게 위에는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로고 밑에가 자전거 도로래요. 이렇게 2층으로 된 거는 우리나라에 여기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기로 가면은 자전거 도로, 여기로 가면은 사람 도로. 잘 해놨다. 안 더울 때 밤에 여기서 쉬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야경도 이쁠 것 같고. 잘 해놨네. 아 잘못 생각했어요. 이게 원 둘레가 1446m라고 했거든요. 이게 그 한글에 이응을 본따서 만든 도로인데 1446이 훈민정음 창제 연도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상징하기 위해서 1446m라고 지었다고 했는데 자전거를 빌려서 저분들처럼 이 밑으로 갔었어야 됐어요. 이거 걸어서 어느 세월에 가. 너무 넓어요. 뭐 가려면 갈 수야 있겠지만 여기도 그 서울시 따릉이처럼 뭐라고 했지? 어쨌든 뭐 공공 자전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거 하루 빌리는데 1,000원, 한 달 빌리는데 3만원? 그 정도밖에 안 하던데 그걸 빌렸어야 됐어요. 하루만 딱 빌렸으면은 그냥 단숨에 저기까지 갔을 텐데. 진짜 언제 걸어. 근데 밤에 보면은 진짜 이쁠 것 같아요. 여기는 아까 지나친 시청입니다. 그리고 저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들은 통유리로 된 아파트들도 좀 있네요. 좀 비싸 보여요. 한 40층, 50층 돼 보이는 그런 아파트들이 보입니다. 여기는 비교적 우리가 평소에도 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모양이고
혹시 제가 아까 공공자전거 한 달에 3만원이라고 했나요? 한 달에 3만원이 아니라 1년에 3만원이래요. 공공자전거 이름은, 서울은 따릉이잖아요. 여기는 어울링이라고 합니다. 한 달에 5,000원이네. 하루에 1,000원이고. 저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오긴 했는데 여기 또 올라가는 게 또 있네요. 올라가면 포토존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밤에 보면 이쁘겠다. 근데 반대편은 벌판이에요. 진짜 논밭밖에 없어요. 비닐하우스 있고 무슨 가건물 있고. 안되겠어요. 롤스로이스를 하나 빌려야겠어요. 걸어가는 것보다 그게 빠를 것 같아. 단돈 1,000만원에 하루 빌리기로 했습니다. 자전거가 되게 스무스한데요? 좀만 밟아도 쭉쭉 나가요. 포르쉐 부럽지 않도다. 그래, 인간은 도구를 써야 돼. 이게 얼마나 편해. 걸어가면 1시간은 걸렸을 텐데, 그죠? 여기 학부모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미혼율이 제일 낮으니까 반대로 기혼율이 제일 높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사시는 분들 평균 연령이 39.5세, 39.6세 그거밖에 안 돼가지고 여기에 어린애들이 되게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시들 가면은 무슨 군으로 끝나거나 어디 촌으로 가면은 애들 보기가 되게 힘든데, 초등학교도 그 영양군 갔을 때 5명이었나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전거 타는 꼬맹이들이 진짜 많이 보여요. 특히 초등학생 애들. 뭐 요즘 애들은 뭐 PC방만 가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닌가 봐요. 열심히 자전거 타고 밖에서 잘 놀던데요. 여기도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긴 한데 밤엔 조금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저기 천에 물이 없어요. 다 말라 있더라고요. 자, 한번 내려서 보겠습니다. 저기서부터 왔거든요. 저기는 바닥이 보일 만큼 많이 말라 있었는데 여기도 뭐 수위가 얕긴 한데 저 밑에만큼 심하진 않네요. 그래도 뭔가 좀 많이 마른 것 같아요, 기존보다. 야, 여기도 아파트 색깔이 독특하다. 근데 딱 봐도 비싸 보이죠? 저거 통유리인가? 아니면은 뭔지 모르겠는데 색깔이 그냥 페인트 색깔이 아니에요. 반짝반짝거려요. 와, 여기가 세종 호수공원? 거기인데 엄청 잘 돼 있네요. 다 아버지들이 아들들 놀아주고 있어요. 캐치볼 하거나 뭐 축구를 해주거나. 왜 여기가 살기 좋은 도시인지 알 것 같아요. 그냥 장소가 좋다기보다는 좋은 아버지들이 있네. 와,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인공호수라고 했거든요. 근데 좀 섬뜩하다. 이거 뭐 펜스가 안 쳐져 있어요. 해변가처럼 들어갈 수 있게 해놨는데 그래도 뭐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린애들은 특히 막 11시 12시에 사람들 안 지나다닐 때 객기로 막 초등학생 중학생 애들이 야 쫄았냐 쫄았냐 하면서 수영해서 저 건너기 할래 하면서 사고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개방을 해놨네. 뭔가 다 대책이 있겠죠. 몰랐는데 제 롤스로이스 앞에 태양 전지판이 붙어 있었어요. 생각보다 알들살들한 녀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로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페달을 굴리면은 앞에 불빛이 나옵니다. 미세하게. 드디어 세종시의 랜드마크인 중앙정부청사에 다 왔습니다. 교육부 현판이 보이고 문화체육관광부라고 적힌 글자가 보이네요. 교육부를 들어가려면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나봐요. 제 카드키 찍는 데가 보이는데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다른 부서도 뭐 똑같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가 공무원 선생님들이 일하시는 중앙정부청사입니다. 세종정부청사. 이곳에서 일하는 공무원 수만 해도 16,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건물들이 가만 보면은 처음부터 저기 끝까지 다 이어져 있거든요. 그게 총 15동 정도 되는데 그 길이가 3.6km라고 합니다. 그래서 옥상 정원도 쭉 이어져 있거든요. 이 옥상 정원이 세계에서 가장 긴 옥상 정원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고 합니다. 엄청 길죠, 건물이. 정원 끝에서 끝까지 걸어가는 데만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냥 같은 건물에 있는데. 이것도 뭐 설계하시는 분들이 어련히 잘 하셨겠지만 저같이 무지몽매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 주무부처 간에 협의할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좀 더 층을 높게 쌓아가지고 어떻게 뭐 좀 더 가깝게 하면은 동선 효율적인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정부 쪽 논리로는 개방성과 시민 친화적 캠퍼스형 청사를 짓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근데 진짜 끝도 없이 깁니다. 이 끝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이 끝에도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돕니다. 3.6km. 얼마나 넓은가. 그리고 세종시는 다른 광역시들이랑 좀 다릅니다. 여기 세종시만 세종특별자치시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이름을 가진 게 세종시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보통은 대전시 유성구, 부산시 해운대구처럼
땡땡시 땡땡구로 행정이 나뉘죠. 특히 광역시들은 더더욱. 근데 세종시는 밑에 구가 없습니다. 세종시 밑에 다 동, 읍 이렇게밖에 없어요. 이런 걸 단층제라고 하는데 세종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별자치시라는 특이한 형태를 가지게 된 이유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빠른 발전과 효율성 때문입니다. 세종시는 원래부터 목적이 하나였어요. 행정수도.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이나 행정 절차가 느렸으면 안 돼요. 뭐 밑에 구 있고 그러면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 도로 하나 까는데 빌딩 하나 짓는데도 절차가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심의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아예 도시를 한 곳에서 직접 관리하는 구조로 만든 거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예산을 승인받을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허락받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업무가 빠르게 진행되는 대신에 시청이 모든 일을 다 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도하게 몰린대요. 구청 단위가 없으니까 주민들을 가까이에서 세밀하게 대응하기에도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몇몇 전문가들은 세종시가 규모가 좀 더 커지면은 밑에 구를 둘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뭐 여튼 특별자치시라는 이름이 여기밖에 없어서 저도 몰랐거든요. 공부하다가 알게 됐어요. 특별자치시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 이러했다, 단층제 구조 때문에. 여기 있는 저기 가운데 뻥 뚫린 이 아파트가 세종시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라고 합니다. 층수는 49층이고 높이는 188m래요 저기 45층에는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나도 들어가도 되나? 나 같은 근데 외부인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가격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에 한 10억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대형 평수는 138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한 13억 원? 예, 건너편에 있는 이 아파트는 좀 특이하게 생기고 되게 비싸게 생겼거든요. 온통 통유리인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조금 더 저렴하대요. 한 8, 9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와, 엄마 비싼 아파트답게 입구에 있는 갈비집도 비싸 보이네. 와, 에스컬레이터도 있어. 무슨 갈비집 장사가 얼마 잘 되는 거야? 긴자라고 적혀있네. 고급 일식집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8, 9억이면은 막 엄청 비싼 아파트는 아닌데 세종에서는 와, 입구에 이런 것도 있네요. 아, 그리고 이 세종시가 인간 중심의 대중교통 도시? 그렇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저런 회전교차로 같은 게 많습니다. 왜냐면은 저게 더 안전하대. 그리고 어떤 병목 현상 같은 것도 줄이고,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직각으로 꺾여 있기 때문에 사고가 더 많이 난대요. 근데 저런 회전교차로는 신호등 없이 서서히 알아서 속도를 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날씨가 흐리니까 더 멋있네. 와, 이렇게 정면에서 보니까 더 멋있네. 멋있다기보다는 좀 신기하게 생겼어요. 우리나라에서 잘 못 볼 만한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아파트들이 가격 널뛰기가 엄청 심하다고 합니다. 특히 세종이 되게 심해요. 2020년에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뉴스가 막 나오면서 그때 1년 만에 막 집값이 40% 이상 급등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연히 전국에서 집값 상승률 1위를 찍었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행정수도 이전이 뭐 지연된다, 무산된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집값이 떨어졌대요. 근데 또 최근에는 뭐 세종으로 옮긴다는 그런 뉴스가 다시 나오니까 오르긴 했는데 2020년에 너무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라가지고 지난 5년 동안, 물론 이것도 시도 단위 기준일 것 같아요. 전국에서 가장 집값이 많이 떨어진 도시가 여기 세종시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 어느 도시보다 정치적인 이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그게 꼭 정치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아파트의 30%가 세종시 밖에 사는 외지인들 거거든요. 이 비율조차도 전국 1위입니다. 여기 세종시가.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산 사람이 많다 보니까 뉴스나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뭐 5년 10년 살 생각으로 집을 산 거라면 이렇게 널뛰기가 심하진 않았을 거예요. 여기 또 BRT 정류장이 있네. 아, 그리고 BRT가 좀 생소한 이름이잖아요. 저도 몰라서 찾아보니까 버스랑 지하철을 합친 거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근데 버스랑 비슷하게 생겨놓고선 왜 BRT라는 이름을 붙이느냐면 이 운영 시스템이 기존의 버스 시스템이랑 많이 달라서 그렇대요. 일단 버스가 전용 차로로만 달리기도 하고 일반 버스가 자가용이랑 같은 일반 신호를 받는 거에 반면 저 BRT 버스들은 유리한 신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한 거는 좌회전을 하지 않게끔 설계가 되어 있대요. 왜냐면은 우회전은 신호랑 관계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반면에 좌회전은 초록불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정류장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해서 신호등에 막혀서 멈춰있는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류장이 지하철처럼 크고요. 저기 보면은 스크린 도어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나 있네. 이 정류장에서 저 다음 정류장까지의 간격이 넓어서 같은 시간 대비 일반 버스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까이 가볼까요? 뭐가 특별한 게 있을라나? 뭔가 버스 정류장이랑 지하철역 중간처럼 생겼습니다. 내부도 꽤나 넓어요. 버스 두 칸을 합쳐가지고 한 번에 운행하는 버스를 굴철버스라고 하거든요. 제가
해외에서는 많이 봤는데, 특히 유럽에서는 많이 봤는데 한국에서는 본 적이 없는 그 버스가 여기 세종시에 유일하게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한 4분 있다가 온대요. 길이는 18m고 무려 버스 안에 84명이나 탈 수 있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버스인데 출퇴근 시간처럼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는 그럴 때 더 유용할 것 같아요. 여기 지나간다. 이게 굴절버스입니다. 아마 전기로 가는 걸 거예요. 생각보다 안에 타 있는 사람이 별로 없네. 이 세종시에서 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숙박 어플로 여기저기 잘 수 있는 데를 찾아봤는데 근처에 모텔이 단 하나도 안 뜨는 거예요. 어플 2개 써봤는데도 모텔이 단 하나도 안 떠요. 1박에 5만원 정도 하면은 아 감사합니다 하고서 바로 자려고 했는데 다 10만원이 넘고 호텔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찾아봤는데 모텔하고 호텔하고 좀 그게 다른 것 같더라고요. 모텔은 일반 숙박업이고 호텔은 관광 숙박시설이래요. 근데 이 세종시를 처음 설계할 때부터 일반 숙박업, 그러니까 모텔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놨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떤 심의로 예외가 가능하긴 한데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유흥이랑 위락시설도 운영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건 내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서 상관없는데 사실 저 같은 가성비 인간은 호텔보다 모텔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돈 아깝긴 한데 그거 말고는 이 근처에서 잘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왜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뭐 도시의 이미지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근데 뭐 모텔이 들어오나 호텔이 들어오나 내 생각에는 둘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면 좀 모텔만큼 저렴한 호텔을 하나 만들어주지. 여기가 정부청사나 국책연구기관으로 출장 오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 다 호텔에서 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뭐 기관에서 돈을 대줘서 상관없으려나? 뭐야, 호텔 건물도 아니네. 그냥 상가 건물이네. 과연? 허허 10만원. 허허 10만원. 아, 어쩔 수 없지. 아, 근데 왜 모텔을 못 짓게 하는 걸까요? 그냥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무조건 이런 쬐끄마한 방에 10만원 내고 들어오는 건 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일단 드물게 이 베개가 엄청 딱딱해요. 뭐라 그러지? 이 자세를 잡아주는 베개라고 해야 되나? 그런 베개가 있고 얘는 그냥 일반 베개고. 이건 뭐야? 누구랑 마주보고 먹으라고? 의자 2개에 책상 하나 있고. 과연 뷰는? 와우. 근데 미래 같고. 화장실은 어떨까? 진짜 심플하다. 뭐 이렇습니다. 호텔인데 방음에 레전드예요. 옆에서 뭔 얘기하는지가 다 들려요. 세상에 이런 호텔이 어딨어. 이게 가벽은 아니거든요. 근데 옆에서 좀만 소리 지르면은 다 들립니다. 아니 봐봐요, 옆에서 소리 지르는 소리가 다 들려요. 에잉. 이런 데가 1박에 10만원? 아, 제가 막 이런 거에 엄청 예민한 사람이 아닌데 여기는 좀 심한 것 같아요. 제가 귀마개를 안 갖고 왔거든요. 당연히 그 독립된 이런 호텔 모텔에서 잘 줄 알고. 근데 이럴 거면은 호스텔에서 자지. 너무 심해가지고 옆방 두들겼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소리는 안 지르는데 저기 카운터에 한번 갔다 왔더니 방 바꿔주실 수 있다고 해가지고 방을 옮길 것 같습니다. 새로운 키를 받았습니다. 여기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안마의자가 생겼는데 제가 간지럼을 많이 타가지고 안마의자를 받을 줄을 몰라요. 그래도 조용해서 좋습니다. 아,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려고 했는데 딱히 먹고 싶은 게 없어가지고 편의점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저번에 영양군 갔을 때 그 꼬치? 그게 맛있어가지고 오늘도 그거 먹으려고 했는데 안 팔더라고요. CU 다녀왔는데 그때도 CU였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걸 꼬치를 파는 점이 있고 안 파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면이랑 이거 1+1이어서 이거 샀어요. 오랜만에 먹어보는 것 같은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김치면에다가 후랑쿠 소시지 많이 먹었었거든요. 뭔가 이 후랑쿠 소시지는 김치면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또 포르쉐를 타고 여행을 가보겠습니다. 밤에 자전거 타려니까 너무 추운데요. 막 몸에 한기가 막 다 때려 박네. 아까 낮에 왔던 이응다리 금강보행교에 다시 왔습니다. 근데 조명이 너무 뭐랄까 색깔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별로인 것 같아요. 그냥 베이지색 하나였으면 훨씬 더 예뻤을 것 같은데 물론 개인 취향입니다. 힘들어. 올라왔는데
조명이 좀 아쉽다.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서 보면 한강뷰 못지않은 강변 아파트들이다. 아까 위층으로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다리로 갔는데 밑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잠수교 느낌 나지 않아요? 여기는 전봇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종시가 그 모든 것들을 뭐 전기나 물이나 온수나 통신이나 그런 것들을 다 지하화했다고 했거든요. 이 밑으로 다니게끔 한 관에다가 다 담아서 지하 공동관로로 다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그 도시 중심이 아니라 외곽이라서 그런지 뭐 전봇대 같은 것들이 있네요. 하나 단점을 얘기해보자면은 이 뭐랄까 저 가로등이 있는 밀도가 좀 낮은 것 같아요. 촘촘하게 가로등이 있지가 않아서 되게 어두운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거미줄이 너무 많아요. 거미줄이 자꾸 5초에 한 번씩 몸에 달라붙는데 거미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가로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시도 기준으로 여기가 범죄율이 가장 낮다고 합니다. 아마 뭐 시군구까지 따지면은 저 수원시 팔달구가 제일 높았던 걸로 알고 있고 그냥 시도 기준으로만 하면은 여기 세종시가 제일 낮대요. 거미줄 좀 털어내고 가야지. 진짜 거미가 계속 막 몸을 감는 것처럼 끊이지가 않아요. 얼굴에도 내가 계속 지웠는데 끊이지가 않습니다. 전국 평균 범죄율이 1000명당 28건? 그런데 여기 세종시가 19건이래요. 근데 의외로 제일 많은 데가 제주도라고 합니다. 제주도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1등이에요. 39건? 그리고 세종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라고 해가지고 CCTV 같은 거를 AI가 분석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술집에서 누가 뭐 폭행을 하고 도망갔다 그러면은 경찰관 아저씨들이 그걸 일일이 이렇게 대조해가지고 찾는 게 아니라 AI가 찾아서 그 분석을 해주나봐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좋은 것 같은 이유가 뺑소니 같은 거 일어났을 때도 이렇게 막 사람을 치고서 그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뺑소니를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일일이 번호판이며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차량의 그런 형태 같은 거를 사람이 하려면 되게 오래 걸리는데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AI는 그런 데이터가 엄청 쌓여있으니까 훨씬 더 잘 잡겠죠. 또 세종시의 범죄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는 공무원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정규직 공공일자리 비중이 높고 야간 유흥상권이 발달해 있지 않은 것도 한몫한다고 합니다. 이놈의 거미줄을 계속 덜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몸에 이게 엮이는 거 보면은 거미가 지금 몸에 올라탔나봐요. 근데 안 보여요, 거미가 어디인지. 쌍놈 새끼 잡히기만 하면 진짜. 그리고 이 세종시 아파트들의 모든 특징 중에 하나가 아파트 담장이 없어요. 그리고 대로변이랑 엄청 가깝고, 이 아파트는 우리 아파트야!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담장 없으니까 뭐 공간도 차지하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종의 특징을 하나 알아냈습니다. 오늘이 일요일이거든요. 내일이면은 출근하는 날이어서 그런지 대부분 공무원이셔서 그런지 11시밖에 안 됐는데도 불 켜진 집이 한 10%? 20% 밖에 안 되네요. 거의 다 불이 꺼져 있어요. 아마 여기 사시는 분들 대부분 공무원이시지 않을까요? 그죠? 애들은 또 평균 나이가 낮다 보니까 자녀들도 한 초등학생쯤 됐을 거고, 그러면은 뭐 밤 늦게까지 공부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불이 이렇게 다 꺼져 있나? 11시인데 사람이 안 다녀요. 거의 평택의 2시? 그 정도를 보는 것 같아요. 나는 아까 저 니은자 모양의 저런 집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저렇게 갑자기 한쪽 뭐 무너진 것처럼 한쪽만 저렇게 낮게 만들 이유가 있나 싶었는데, 제 생각에는 저기를 공중정원으로 쓰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기도. 제가 이 쓰레기랑 관련해서 찾는 게 하나 있는데 왜 이 세종시 아파트들은 다 없을까요? 클리넷 여기 있다, 찾았다. 근데 이걸 막아놨네. 저 클리넷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면 저게 맞긴 한데, 세종시는 이것저것 현대화된 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쓰레기 자동 집화시설 같은 것도 현대화가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이건 세종시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지은 신축 아파트에도 있는 기능이라고 하는데 뭐 저희 아파트에는 없어서 처음 봐요. 이게 뭐냐면은 저기 안에 카드를 찍고 쓰레기 봉투를 넣으면은 진공관이 쓰레기 봉투를 빨아들여서 쓰레기 처리 시설까지 한 번에 보내준대요. 신축 아파트에 있는 기능이긴 한데 그거는 아파트 단위로 하는 거지 도시 단위로 하지 않거든요. 여기 세종시에서는 전체 77%가 그렇게 쓰레기를 버린다고 합니다. 그것도 막아놓은 것도 지금 밤 늦은 시간이라서 시끄러워서 그렇게 해놨을 수도, 아니면 특정 시간대에만 버릴 수 있게 막아놨다던가. 근데 저기 진공관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가지고 집화시설까지 다 한 군데로 모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관의 길이를 모두 다 합치면은 188km라고 합니다. 이 세종시 전체에 투입 구멍이 3,500개가 넘는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하에 관을 188km나 깔고
그걸 유지 보수하는 게 엄청 비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든지 이렇게 그냥 위에다가 관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관이 그럼 3,500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돈도 그렇고, 그거 한번 고장날 때마다 매일매일 3,500개면 매일매일 하나씩은 고장날 텐데, 그거 고치는 것도 진짜 엄청 일일 것 같은데, 근데 세종시는 그걸 알면서도 일부러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길거리마다 쓰레기 봉투가 쌓이지 않으니까 보기에도 좋고, 고양이나 비둘기 같은 애들이 그 쪼아먹어가지고 쓰레기를 여기저기 흩뿌려뜨려 놓지도 않고, 또 새벽에 쓰레기차 안 다니니까 도로도 더 조용해지고, 또 그로 인해서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을 거니까 하는 거래요. 근데 악취랑 저 고장이 자주 나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저 문을 막아놓은 이유도 고장나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그래, 아예 저 빨간색 테이프로 감아놓은 거 보니까 어떤 표지판이 아니라 고장나서 저걸 막아놓은 걸 수도 있겠네요. 뭐 쓰는 주민이야 편할 테지만 관리하는 입장에선 엄청 번거로울 걸 알면서도 한다는 게 큰 뜻이 있구나. 그래서 세종시에서 성공을 하면은 다른 시까지 이제 다 흩뿌려지는 거겠죠. 평택시에서도 하고 천안시에서도 하고 시 단위로 하겠죠. 세종시가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들면. 아늑한 5성급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아, 방음이 너무 안 돼요. 아, 잘 수가 없어 진짜. 이게 호텔이야 호스텔이야.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시가 썰렁해요. 사람이 없네. 이 상가도 공실이 되게 많아요. 1층이 이렇게 텅텅 비어있으면 뭐 위에 층도 대체로 다 비어있겠죠. 평일 오전은 확실히 한산하네요. 사람이 잘 없네. 저분들도 점심시간이어서 걸어 나오신 건가? 여기는 로렌하우스라는 데입니다. 여기가 지금 1차인데 60세대 정도 있대요. 뭐 하는 데냐면은 친환경 에너지로 집에 있는 전기를 사용하는 그런 특화 단지라고 하는데, 집에서 쓰는 전기 한 80% 정도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대요. 애초에 세종시가 이 단지 안에서는 다 그렇게 살아라 해가지고 집 모양도 똑같고 에너지도 아마 한 곳에서 오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저기 위에 보면은 무슨 지붕 위에 볼록볼록 나와 있는 판이 보이잖아요. 저게 태양광 전지판입니다. 뭔가 우리나라 같지가 않죠, 그죠? 전기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학생도 있네요. 층이 2개밖에 안 보이긴 하지만 지하 1층에 지상 3층, 그러니까 총 4개 층이래요. 전부 다 여기 있는 집들이. 아, 어제 말했던 클리넷이다. 여기다가 쓰레기 봉투를 집어 넣으면은 얘가 빨아들여서 쓰레기 집화장까지 가는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버릴 수 있고, 근데 일반 쓰레기 20리터나 50리터도 따로 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데도 있고. 근데 왜 선이 없지? 전기차 충전하는 게 아닌가? 뭐 하는 데지? 개인 가정에 이렇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도 있네요. 저거는 아마 사비로 집에 다신 거겠죠? 뭔가 일본집 같아요. 일본처럼 쬐끄만한 정원이 있고 평화롭고. 제로 에너지 하우스라고 적혀있네요. 또 로렌하우스에는 이런저런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위에 태양광 전지 뭐 그런 것 뿐만이 아니라 벽이랑 창문을 두껍게 만들고 거기 사이를 꼼꼼하게 메워가지고 여름이나 겨울에 열 단열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엔 더 시원하고 겨울엔 더 따뜻하대요. 안에서 만들어내는 뭐 에어컨 바람이나 따뜻한 공기를 밖에 잘 안 뺏긴대요. 그리고 열회수 환기 장치라고 요즘 아파트에는 많이 있는 건데, 저는 단독주택에는 많이 없는 게 있거든요. 에너지 보존을 하는데도 더 용이하다고 합니다. 세종시에는 또 한옥마을도 있습니다. 새로 지은 한옥같이 보이죠? 이런 것도 진짜 기와인가? 그런 것 같아요. 아닌가? 아닌 것 같아요. 대문도 한옥으로 되어 있고 담장이 엄청 낮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 이름을 여기다 적어놨네. 박씨, 송씨, 박씨. CCTV도 있어요. 신기하다. 근데 여긴 다 담장이 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리넷으로 쓰레기를 한 번에 버려서 처리할 수 있대요. 아, 저기 뒤에 있는 한옥집은 2층이네. 밑에는 차고로 쓰고 있네요. 차고랑 방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위에가 집인 것 같고, 아마 여기도 새로운 한옥집을 지금 짓고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밑에는 차고인 것 같아요. 쭉 길게 빠져 있는 거 보니까 차고고 위에는 집을 짓고, 옆에도 또 같은 구조네. 이 마을도 예쁘게 너무 잘 해놨다. 한옥이면은 다 제각각 자기 취향에 맞게 짓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붕 모양이나 담장 높이나 재료 같은 거를 다 마을 사람들이 통일해서 지었기 때문에 이 마을 전체가 통일감이 생기는 거라고 합니다. 도서관도 구경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휴관일이네요. 앉아서 좀 쉬어야겠다. 세종시를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뭐 좋은 점도 너무 많았지만 그렇다고 세종시도 막 완벽한 도시까지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일단 세종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평균 연령이 되게 낮아요. 평균 연령이 39세? 그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의료 수요가 낮아서 그런지 이 병원들이랑 종합병원이 거의 없는 거에 가깝고 의사 수가 전국 최저라고 합니다. 서울시가 한 1000명당 3.5명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한 1.1명, 1.2명 밖에 없고 뭐 병상수나 간호사 수도 전국 최저라고 합니다. 실제로 의료 이용도가 엄청 낮대요. 1인당 월 평균 진료비가 전국 최저라고 합니다. 뭐 의료 수요가 낮으니까 뭐 의사도 적고 간호사도 적고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바로 옆에 대전이랑 청주 같은 큰 도시가 있기 때문에 뭐 종합병원이나 큰 병원 가려면은 뭐 차 타고 한 30분, 1시간만 가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도 커다란 병원이나 의사가 적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가 공무원 많잖아요. 근데 공공 일자리는 많은 반면에 민간 일자리가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의 40%는 타 지역, 뭐 옆에 대전이나 청주나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의 비율이 많다고 합니다. 그게 40%나 된대요. 또 마찬가지로 막 만들어진 지 오래된 도시가 아니고 사람 수가 엄청 많지 않다 보니까 대형 공연이나 그런 것들은 또 서울 가서 또 봐야 된대요. 근데 서울까지 가는, 세종에서 바로 가는 기차나 그런 것이 없었고 대전이나 오송역까지 또 가서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것도 피곤하대요. 또 피로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세종에서 서울 가는 게 아니라서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세종도 뭐 완벽한 도시다 라고는 볼 수 없대요. 당연히 세상에 완벽한 도시는 없겠지만 이 정도면은 꽤 괜찮은 도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종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